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또 시작이네. 지훈은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하고 있던 게임을 중지하고 모니터 하단의 시계를 보았다. 밤 1시 43분. 이 늦은 시간에 옆집에선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학원의 수학 강사인 지훈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혼자 사는 집으로 퇴근한다.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캔 마시며 게임을 하는 이 시간이 지훈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깐깐한 원장과 그보다 더 깐깐한 엄마들, 끝없이 튀어나오는 수학 문제들과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는 학생들. 스트레스는 이것만으로 충분했다. 옆집의 소음 따위에 신경 쓸 여유는 없다. 헤드셋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이었다. 이건 정말 못 참겠다. 지훈은 성큼성큼 걸어갔다. 옆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잠깐만. 부부싸움 같은데? 기분 나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지훈은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슬며시 추리닝 주머니에 넣었다. 옆집의 현관문이 너무 세게 열리는 바람에 지훈은 문에 얼굴을 맞을 뻔했다. 옆집 남자가 벌개진 얼굴로 씩씩대며 나왔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지훈을 잠시 노려보더니 지훈의 팔 옆에 침을 퇴 뱉고는 아파트의 긴 목도를 걸어가 버렸다. 옆집 남자가 현관문 닫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옆집 내부가 들여다 보였다. 현관 쪽 거실 바닥에 날개가 부러진 선풍기가 쓰러져 있었다. 그 곁에 깨진 유리잔과 그릇의 파편들이 보였다. 그때 거실을 가로질러 안쪽에 위치한 방문이 바람에 밀려 느리게 열렸다. 여자와 아이가 부둥켜하는 모습이 보였다. 삐쩍 마른 여자가 6살 정도 된 남자아이를 달래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지훈은 택배가 왔다고 생각했다. 마침 새로 산 마우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문부터 벌컥 열었다. 현관 앞에 맨발로 선 옆집 아이를 본 순간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다. 아이는 숨겨달라고 했다. 지훈이 머뭇거리는 사이 다람쥐처럼 빠르게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걸어 잠갔다. 아이는 거실 소파 뒤쪽에 있는 좁은 틈새에 들어가 웅크리고 앉았다. 지훈은
아이를 위로할 생각도 진정시킬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옆집의 사생활에 얼마만큼 개입하면 좋을까를 계산할 뿐이었다. 불길하게 들려오는 소음 속에서 아이가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지훈은 이 상황을 경찰에 알려야 할지 경비실에 알려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정확히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경찰을 부를 수는 없다. 몸을 숨긴 채 잠든 아이를 깨워 물을 수도 없다. 하지만 경비실에 알린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옆집이 시끄럽다. 부부싸움이 과한 것 같다.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숨어 있다.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퉁명스러운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옆집 남자가 나간 걸까? 잠시 후 옆집 여자가 지훈의 집에 찾아왔다. 눈물이 번진 눈가, 양쪽 뺨에 가득한 기미, 화장기도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우울이 가득한 얼굴. 지훈은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옆으로 비껴났다. 꾸벅 고개를 숙인 여자가 빠르게 거실로 들어와 잠든 아이를 안았다.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아이를 안은 채 나가는 여자를 보며 지훈은 피로감을 느꼈다. 지훈은 지난번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다. 먼저 TV 소리를 줄였고 말없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역시 옆집 여자와 아이였다. 지훈은 이번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주말의 낮 시간을 옆집의 부부싸움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소음이 지훈의 귀를 파고들었다. 매너도 교양도 없는 이웃과 산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어졌다. 그래, 내친 김에 집을 내놓자. 지훈은 집주인과 부동산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보험을 잔뜩 들면 오히려 병원 갈 일이 없다고 했던가. 집을 내놓고 나서 옆집의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지난 3주간 지훈은 비교적 평온했다. 밤마다 규칙적으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양호하다. 집이 나가지 않으니 만기까지 있어달라던 집주인의 부탁이 생각났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하자. 지훈은 휴대전화를 터치하던 손을 멈추었다.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소리는 정확하게 옆집과 지훈의 집 사이를 가로막은 벽에서 들려왔다. 그곳엔 벽장이 있었는데 벽장 속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이건 분명 아이의 짓이다.
싸움하던 부모가 잠잠해졌더니 아이의 장난이 시작된 건가? 최악의 이웃이다. 더는 못 참겠다. 슬리퍼를 대충 끌고 씩씩대며 옆집으로 향했다. 이 거지 같은 인간들 진짜.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좀. 10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 동안 지훈은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지훈은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요. 좀 열어봐요. 옆집 여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3주 전보다 몸은 야위어 있었지만 보일 듯 말 듯 바른 립스틱이 눈에 띄었다. 지훈은 다짜고짜 아이 단속 좀 잘하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아이는 지금 친척 집에 가고 없다며 지훈을 빤히 쳐다봤다. 좀 전에 계속 쿵쿵거렸잖아요. 여자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이는 없으며 자신 또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지훈은 그동안 옆집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 집 벽장 타고 쿵쿵 소리 다 들린다고요. 지훈의 손이 옆집과 자신의 집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가리켰다. 이 집에도 같은 장소에 벽장이 있었다. 여자는 이번엔 입을 꾹 다물었다. 지훈은 이 여자가 나를 놀리는구나 싶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언제나 남편의 폭력 앞에 떨던 옆집 여자를 손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슬리퍼를 벗고 성큼성큼 그 집으로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벽장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다. 이쪽 벽에서 소리가 났다는데 왜 자꾸 우겨요? 그때였다. 벽장문이 열렸다. 그리고 벽장 속에 있던 육중한 무언가가 지훈 쪽으로 쓰러졌다. 자신의 오른쪽 발등을 짓누르며 넘어진 그것을 알아보고 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굳어버린 여기저기 부패되어 있는 옆집 남자의 시체였다.